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의 이해 가시리 진달래꽃 3차 시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전시가의 흐름을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주 먼 옛날 아직 예술이 분화하기 이전 모든 부족원들이 모여 부족의 염원을 빌기 위한 제의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를 원시종합예술이라 하고 이 원시종합예술로부터 모든 예술은 분화하였습니다. 시가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시종합예술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아주 오래된 노래를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민요인데, 민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긴 역사를 거쳐 지금까지도 전승되고 지어지는 시가입니다. 이것은 여러 시가문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대가요는 부족국가 시대부터 삼국 초기까지 지어진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고조선 시대의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지은 공무도화가, 실연의 슬픔을 노래한 고구려 이대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 신군의 강림을 기원한 구지가와 같은 것들이 고대가요인데, 배경소라 속의 삽입가요 형태로 전승됩니다. 또 구비전승되다가 훗날 한문으로 번역되어 전해지는 시가로 실제로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오래된 노래가 바로 고대가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의 특정 형식을 갖춘 정형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향가입니다. 향가는 기본적인 형태가 넋줄 형식으로 민요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습니다. 향가는 삼국시대에 탄생하여 신라시대의 전성기를 누리고 고려 초까지 불렸던 우리나라의 정형시가입니다. 기본적인 형태인 넋줄 형식, 이것이 둘 겹쳐진 8줄 형식, 그리고 향가의 완성형인 10줄 형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요로부터 발전하였으며 향짤로 표기되었습니다. 특히 19체 향가는 고대의 정형시로 훗날 시조의 모태가 됩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시가로는 고려가요와 경기체가가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삼음보의 형식, 후렴구 등 민요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시가입니다. 그리고 고려가요가 크게 유행하자 이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기체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요와 경기체가는 거의 동시대에 유행한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요와 경기체가는 그 형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332조 내지 333조 또는 334조, 삼음보의 운율, 분절체 형식, 후렴구가 발달한 것, 이렇게 형식은 매우 유사하지만 성격은 매우 다른 노래입니다. 고려가요는 평민, 서민, 민중들이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고 소박하게 나타낸 노래입니다. 반면 경기체가는 귀족 지배계층, 특히 새롭게 등장하게 된 신흥사대부들이 자신의 호탕한 기상, 자부심을 드러낸 노래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노래입니다. 조선시대는 시조와 가사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조는 실제로 고려 중엽에 발생하여 고려 후반기에 그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전성기는 조선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조와 더불어 가사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시조와 가사는 거의 동시대에 유행했기에 그 형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둘 다 4사 내지는 3사조 사음보의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길이입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 3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은 2개의 구절, 4개의 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6구 12음보 45자 내외로 그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시조를 짧은 노래, 단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사는 3, 4조 내지 4, 4조 사음보의 연속체 음문입니다. 시조는
34, 34, 34, 34, 35, 43 이렇게 12개의 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34, 34, 34, 34 계속 34, 34, 34 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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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이렇게 3, 4조 내지 4, 4조 사음보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사는 길이가 매우 깁니다. 초기의 시조와 가사는 그 내용보다도 오히려 운율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3, 4조 사음보의 운율을 정확히 맞춘 노래로 부르기 위한 시가였습니다. 그런데 후기에는 달라집니다. 시대에 따라 내용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까요? 고려의 시조는 탈로, 즉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도 있고 시대를 풍자하고 저물어가는 고려의 운명을 걱정하는 내용의 노래도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시조는 과거 고려 왕조를 회고하는 시조, 자신의 굳은 절개를 노래하는 시조, 그리고 자연에 묻혀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는 선비의 모습, 이렇게 유교적인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해집니다.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양반의 취향에 맞는 연군, 강호한정 등 유교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점점 가사가 산문화되어 다양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작자층도 마찬가지. 초기의 시조와 가사는 양반 중심의 양반 시조, 양반 가사였습니다. 시조를 짓는 양반과 같이 더불어 노는 기생들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양반 위주의 양반 시조, 양반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후기에는 작자층이 매우 다양해집니다. 시조와 같은 경우 평민과 중인, 특히 중인과 같은 경우에는 시조를 전문으로 노래하는 가단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사의 경우에는 여성 그리고 또 평민들이 그리고 또 유배당한 그러한 양반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작자층이 형성됩니다. 특히 평민 같은 경우에는 작가를 그러니까 가사를 약간 변형한 가사 형식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작가를 지어 부릅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시가는 시조와 가사입니다. 거의 동시대에 유행했기 때문에 3, 4조 내지 4, 4조 사음보의 운율로 형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둘의 차이는 길이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와 후기의 시조와 가사는 사뭇 다릅니다. 전기에는 3, 4조 내지 4, 4조 사음보의 운율을 정확하게 맞춘 시조와 가사, 즉 평시조와 전격 가사가 창작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형식과 내용 중에서 형식, 즉 운율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평시조와 전격 가사는 양반들 위주의 시조요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운율을 중시하던 시조와 가사에 파격이 나타납니다. 운율의 파격이 나타나 기본적인 3, 4조 내지 4, 4조 사음보라는 형식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조와 가사는 산문화가 됩니다. 이렇게 율격의 파격이 나타나 산문화된 운율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게 된 시조와 가사를 각각 사설시조, 변격 가사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계기, 조선 사회에 큰 변동을 갖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은 우리 사회가 중세에서 근세로 바뀌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세 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세에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념, 내지는 사상, 내지는 종교가 존재합니다. 중세 유럽은 기독교라는 절대적인 종교가 있었습니다. 신의 뜻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사회를 깨뜨리게 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시죠? 바로 십자군 전쟁의 실패입니다. 신의 뜻이라면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 결국
패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이라 여겼던 것들에 의심을 품게 되고 결국 중세사회는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매우 흡사한 것이 바로 임병양난입니다. 동아시아 중세사회에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이념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교, 유학, 성리학입니다. 유교적 이념은 간단하게 말해서 철저히 질서와 조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이것은 국가 간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러르는 유일한 나라, 중국, 중화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등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오랑캐라고 여겼습니다. 외라든가 여진 모두 미개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무시하던 나라 일본, 외가 질서를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우리 국토는 완전히 파괴되어 피폐하게 됩니다. 일본은 매우 강했습니다. 왜? 서구 문물들을 활짝 열고 받아들였으니까. 곧바로 병자호란, 즉 여진, 만주적이 일으킨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무릎을 꿇게 되고 맙니다. 질서는 깨졌습니다.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성리학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즉 임병양난을 겪으며 실사구시지학은 성장하게 되고 서민들도 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학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서민들이 문학의 담당층으로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양반들이 유지해왔던 정확한 질서, 운율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게 되어 시조 가사에는 파격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파격이 나타나 길어진 시조, 가사, 운율보다는 내용을 중시한 그러한 시조와 가사, 그런 것들을 사설시조, 변격 가사라 합니다. 아울러 문학의 중심도 이동하게 됩니다. 중세까지는 문학의 중심이 시가였습니다. 그런데 중세 이후로 산문, 즉 소설이 문학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학 그리고 또 시조와 가사에는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고전 시간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신라와 고려가 삼국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과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는 과정은 사뭇 다릅니다. 신라와 고려는 왕조들끼리의 싸움,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어떤가요? 예, 왕조들끼리의 다툼이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고려의 일개 장수였던 이성계가 왕을 없애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것이 바로 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선 왕조의 이념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성리학, 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교는 질서를 매우 중시합니다.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렇게 조선 왕조를 개국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개국을 반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세 사람, 삼은이라고 불린 세 사람이 있습니다.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포은 정몽주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선주께서 절퇴를 맞아 죽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국을 하게 되고 반대하던 많은 유학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성리학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나중에 살인이 됩니다. 살인파가 됩니다. 여하튼 조선 왕조가 개국을 했습니다. 개국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중대한 임무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심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조선 개국은 어쩔 수 없었다. 조선을 세우신 분들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홍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악장이라는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악장은 조선 초기 궁중의 행사, 연회 등에서 연주되던 음악, 그것이 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창업을 송축하고 그리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고전 시가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시가들을 위, 아래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이것은 위에 적고 경기체가, 악장, 가사 이것을 아래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적은 고대가요라든가 향가, 고려가요, 시조 이러한 흐름은 서정갈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이것은 서정갈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문학이면서 서정갈래, 서정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적은 경기체가, 악장, 가사는 교술갈래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고대가요 이것들은 예, 서정갈래, 경기체가, 악장, 가사는 교술갈래. 현대문학에 있어서 대표적인 교술갈래는 뭐냐 하면은 수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필에는 교훈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죠. 경기체가, 악장, 가사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가로 글을 창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서정갈래, 교술갈래 이러한 예, 시가문학의 갈래까지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1차 시 내용 정리라고 하는 유인물 괄호를 채우는 것이죠. 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 예, 지난번은 향가까지 빈칸을 채웠습니다. 이제부터 고려가요 아래에 있는 모든 빈칸들을 같이 채워보겠습니다. 고려가요 개념.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 고려 소교 또는 여요라고도 합니다.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 이렇게 너무 진솔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난여상열지사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조선시대에 글로 기록이 되죠. 악장가상, 악학계범, 시용향악보와 같은 곳에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조선 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실을 수 없다. 예, 사리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겁니다. 가사가 너무 속되어서 야해서 실을 수 없다, 식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야한 그러한 내용의 고려가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하튼 기본적인 운율은 어떻게 될까? 3, 2조 내지 3조 내지 4조 몇 음보? 3보의 운율. 예, 3음보의 운율에 주목해가지고 이 고려가요는 무엇으로부터 왔다? 예, 민요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어때? 여러 개의 연, 절, 장으로 나뉘었어요. 분절체 형식, 분연체 형식, 분장체 형식, 연장체 형식. 그리고 마지막 부분, 예, 각 연, 각 절의 마지막 부분에 후렴구가 발달하였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전승됐을까요? 예, 평민들이 지었으니까 굽이 전승되다가 조선시대에 문자로 정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 가시리 그리고 동동이 두 번째 나오네요. 예, 여러분들이랑 동동도 아마 같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경기체가입니다. 고려 중엽부터 조선 초까지 귀족 문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정형시, 특히 누구? 예, 새롭게 등장한 신흥 사대부들이 주로 지은 창작한 정형시가 바로 경기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고려가요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32조 내지 3조 내지 4조. 예, 경기체가인 경우에는 333조와 334조가 많습니다. 몇 음보? 3음보의 운율. 왜?
고려 가요를 흉내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경기 어떠하니 있고 혹은 경기하여라는 후렴구 때문에 경기체가 경기하여가라 부릅니다. 한 연이 2절로 되어 있고 대부분 한 문구 나열 부분적으로 이두를 사용했다. 이것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말을 했을 거예요. 내용, 귀족 문인층의 통유 생활이나 호탕한 기상 자부심을 담고 있음. 자조적 향락과 고답적 내용, 아주 고리타분한 내용이야. 구체적인 사물을 나열하면서 객관적 설명을 가하는 어떤 갈래라고 했어요. 경기체가는 시가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교술시가 문학성이 결여되었다. 시조, 고려 말부터 발달해온 우리 고유의 정형시 특징, 고려 중엽 4대부 문학으로 발생하였다. 중엽에 발생해서 후기에 그 형태가 완성되고 조선시대, 조선 전반기까지는 양반들의 문학이었어요. 그런데 후기로 가면서 평민들까지도 주된 작자측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야말로 국민문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음수율, 음보율 3사 내지 4사조 몇 음보? 4음보 3장 6구 12음보 45자 내가 기본적인 형태 종장 첫음보 몇 음절? 3음절로 고정되어 있어 바뀔 수 없어. 전기 양상 어떻게 변화했는가 내용이 조선 후기 탈로 났어. 그게 아니라 늙음을 탄식하는 거, 한탄하는 노래, 시대를 풍자해. 예를 들어서 국민왕 때 요승 신돈의 횡포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이런 것들을 풍자한다든가. 우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저물어 가는 고려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리고 또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시조가 있었어요. 조선전기 고려왕조를 회고하고 조선왕조 송축, 절이가, 강환정과 교훈가 등 유교 사상을 반영한 양반시조, 양반들 위주의 이 사람들의 사상적 배경이 바로 이념이 바로 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유교적인 이념을 시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조들 중에서 문학성이 굉장히 높은 뛰어난 시조들이 있어요. 그 시조들은 누가 지었을까? 바로 기녀들이 지었어. 그러니까 양반들 굉장히 많고 기녀 조금. 그리고 조선 전기에 평시조를 중첩한 형태인 여러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연시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는 작자층이 확대돼요. 그래갖고 평민들이 지은 사설시조가 굉장히 많아지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 산문화, 서민의식의 영향으로 사설시조가 등장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인층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시를 모여서 읊고 짓고 하는 가단이 형성됐어요. 그래갖고 승평계라든가 경정산 가단과 같은 것들이 등장해서 활동을 했었던 요즘의 동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 그런데 시조와 다른 것이 있죠. 어떻게? 시가와 산문의 중간 형태의 문학 굉장히 길어요. 시가 문학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운율을 가진 언어로 곡조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중시되는 산문의 중간 형태. 후기에 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산문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길어집니다. 책 한 권이 가사 한 작품일 정도로. 특징, 운문문학, 형식은 운문문학, 개인의 정서 표현뿐만 아니라 교훈, 여행의 감상 등을 담은 거의 수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갈래가 어떤 갈래? 이것도 아까 설명한 거 교술시가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술갈래예요. 기본적인 형식 3사 내지 4사조, 사음보의 연속체 시가 3사조 4음보 3장 6구 12음보로 끝나는 게 시조라고 한다면 가사는 3사조 4음보의 연속체 운문.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식인 3, 5, 4, 3으로 끝나는 그러한 율격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지킨 그러한 시가를 정격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변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선 전기의 가사는 이게 양반 가사이면서 정격 가사, 율격을 정확하게 갖추었어요. 그러면서 양반들이 양반 위주의 그러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임금에 대한 은총을 노래하거나 자연에서 유저적하는 심해를 노래한 가사, 예, 연군, 예, 강호 한정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룬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남녀의 애정에 빗대어 노래한 가사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나요? 정철 알죠? 정철의 산인곡, 숙민곡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야. 조선 후기 가사, 변격 가사의 내용을 중시하는 운율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그런 조선 후기의 가사. 그러니까 율격의 파격이 나타나 파괴됐어요. 예, 운율이 파괴됐어요. 예, 그러면서 양반 뿐만이 아니라 뭐 여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반 평민들 이런 사람들로 작자층이 확대된다. 현실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린 가사들이 등장하고 내방가사, 유배가사, 유배지에서 지은 가사를 말하겠죠. 예, 돌아다니는 싸돌아다니는 기행가사 등이 크게 발달하여서 거의 보고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산문화된 것이 후기의 변격 가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문화 경향이 뚜렷해진 잡가의 형식으로 변모. 예,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잡가의 형식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평민들이 사설시를 지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평민들이 이제 사설시를 이제 안 짓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조와 가사는 형식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사설시조 대신 가사의 형태를 변형한 잡가 형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가사는 그리고 또 시조는 점차적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 같은 경우에는 개화기의 개화가사라든가 일제 초기에 창가가사 이런 식으로 잡가를 비롯해서 개화가사, 창가가사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4사조 내지 3사조 사음보 똑같이 갖고 가게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악장과 민요만 보면 되네요. 악장, 아까도 말한 거야. 조선 초기 궁중의 행사나 연회의 음악에 맞춰 노래하던 시가 가사야 음악의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 주된 내용은 왕조의 창업을 성축하는, 야, 축하해요. 이런 거. 예. 그리고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그리고 개국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교술시가라고 할 수 있다. 한시체, 그러니까 악장은 급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시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또 고려 소교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경기체가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조선 초기에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악장도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신체악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훈민정음 배웠죠?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용비어천가.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용비어천가를 지음으로써 시험했다고 합니다. 예, 새롭게 등장하게 된 악장들도 있는데 여하튼 급작스럽게 만든 개국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교술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요, 민중 속에서 자연 발생하여 오랫동안 전해오는 구전가요.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리고 또 지금도 어디에선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민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 구전 과정에서 민족의 삶을 표현 다른 시가문학 형성의 원천이 된 아까 말을 했죠. 이전에 말을 했죠. 예, 향가라든가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민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개인의 서정 표출에 중점을 두고 시대를 초월하여 민중들에 의해 향유되는 노래가 바로 민요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바로 이번 고전 시가의 흐름 끝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제 가시리 그리고 진달래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마 동동도 같이 배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직접 얼굴 보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업을 하죠. 예, 다음에 봅시다.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상